오늘은 이제 테스트를 직접적으로 하러 가봅시다.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거는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인데, 우리가 이거를 보기 전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면서 R이라는 거를 봤죠. R이 뭐였냐면 Product 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였죠. PMCC. 그래서 우리가 그때 R 밸류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했었냐면, 네거티브 1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는데, 얘가 모듈러스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한 리니어를 형태를 보이고 있다 라고 했고, 그리고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리니어한 관계가 없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포지티브 쪽에 가까울수록 포지티브한 리니어, 네거티브 쪽에 가까울수록 네거티브한 리니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PMCC를 보면서 이제 리니어리티를 우리가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면서는 얘는 X랑 Y의 직접적인 밸류를 가지고 관계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 데이터 자체의 말 그대로 랭크로 관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랑 Y 밸류가 그러니까 디크리징 하는데 막 되게 차이가 크게 디크리징 하거나 차이가 작게 디크리징 하거나 아니면 그게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른 인터프리테이션을 준다는 거죠. 근데 스피어맨, 그러니까 랭크로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작은 것 중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라는 그 랭크 사이에는 어차피 디퍼런스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크게 디크리징 하는가 자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는 우리가 그냥 실제로 이 데이터 X랑 Y 사이의 관계가 서로 그러니까 어포지션이야. 그러니까 하나가 인크리징 할 때 다른 애는 디크리징 하는가, 아니면은 서로 포지티브냐, 둘 다 인크리징 하는가, 이제 요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좀 말 그대로 서로의 어떤 그 인크리징 디크리징의 관계를 보는 걸로 우리가 이게 그 Spearman'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대로 1이 의미하는 건 strictly increasing set of data가, 그러니까 둘 다 하나가 인크리징 할 때 다른 애도 거의 무조건 이제 인크리징 하는 거. 그리고 네거티브 1일 때는 strictly decreasing. 그리고 이제 그 사이의 값일 때는 뭐 어떨 때는 인크리징 하는데 또 어쩔 때는 디크리징. 근데 대체적으로 인크리징 하면 이제 포지티브 1에 가까운 쪽의 값이 나올 거고, 대체적으로 디크리징 하면 네거티브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인크리징 디크리징이 막 섞여서 딱히 그냥 그런 패턴을 보이지 않을 때는 0에 가까운 값. 그래서 example 1을 봅시다. 랭크를 먼저 매겨줘야 돼요. 랭크는 자기 베리어블 안에서 매겨주면 되고, 그래서 X에서 가장 큰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2, 그 다음에 29가 3, 그 다음에 23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4하고 5죠. 그리고 17은 6이 되죠. 근데 4하고 5 똑같은 숫자인데 하나는 4고 하나는 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4.5, 4.5 이렇게 입력해줘요. 그 다음에 Y도 1, 2, 3하고 4죠. 3.5, 3.5, 그리고 4, 아니 그러니까 5 하고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PMCC를 찾듯이 데이터의 그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해서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4.5, 2, 4.5, 2, 6, 4.5, 3, 1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2, 5, 1, 3.5, 3.5, 6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러면 메뉴를 눌러서 우리가 이거 R 밸류를 어디서 봤었냐면 MX 플러스 B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을 찾으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X 밸류에 A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이 A를 넣고, 그 다음에 B 해가지고 네모가로를 넣고, 그 다음에 OK를 눌렀더니 이렇게 나왔죠. 했더니 R 밸류가 네거티브 0.956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 PMCC를 계산하는 것과 이제 방법 자체는 똑같은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진짜 PMCC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랭크를 가지고 계산했으니까 Spear'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이다. 그다음 밑에 거 하나 더 해볼까요? 1, 2, 3, 4, 5 얘는 그대로 돼 있네요. 그 다음 밑에 거가 1, 2. 근데 위에 거가 그대로 돼 있는 게 아니죠. 5가 1이죠. 높은 숫자가 1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1, 2.5, 2.5, 3, 4, 5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또 이제 식을 한번 세어보면 5, 4, 3, 2, 1 5, 4, 3, 2, 1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높은 숫자를 그 higher rank로 봐요. 뭐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입력이 됐고 G하고 H죠. 스탯에서 스탯 calculation에서 mx 플러스 b에서 G랑 H다. 그러면 G, H, 네모가로 그리고 O 여기도 네모가로 오케이를 눌러서 봤더니 여기서 R 밸류가 0.97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는 그러니까 데이터들 사이에 굉장한 그 디크리징의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씩 디크리징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디크리징이 컨스탄트만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리니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PMCC가 알려주는 거고, 얘네는 어쨌든 X랑 Y 사이에 디크리징 관계가 확실하다. B번 같은 경우는 인크리징 관계가 확실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아니 보면 아는 거 아닌가. 그죠? 지금 데이터가 B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꼭 입력해봐야 아는가. 네, 입력을 해야 아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무 뻔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합시다.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려진 바가 있는데 내가 검증을 하고 싶은 게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려진 바, 이미 알려져 있는 거를 이제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보통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가 이제 보통은 알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인 거죠. 근데 이봐 내가 맞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따라 우리는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알려진 게 true라는 사실을 통해서 true라는 상황을 세팅을 한 상태로 우리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 게더링을 해가지고 근데 결과를 봤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어떤 숫자가 나왔는데 이 숫자가 그 알려진 바에 따라 나온 그 세팅 안에서 꽤나 나올 법한 숫자인가 아니면은 나오지 않을 법한 숫자인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법한 숫자면 이상하네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뭐야 통계적으로 그러면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니야? 널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테스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나올 법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래 여전히 널이 유효하구나 이렇게 또 결론을 내는 거죠. 그렇다면 나올 법한 숫자라는 의미는 뭐냐? 나올 법한 숫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알파 밸류인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significance 레벨이 5%다라고 하면 그 나오지 않을 법한 5%의 결론이 났을 때 널이 좀 이상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래도 여전히 널이 유효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들 여태까지 배웠었던 바이노미얼, 포화송 그리고 이제 노멀 가지고 우선 PMCC도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보러 갑시다. 그 테스트에는 원테일 테스트가 있고 투테일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을 통해서 얻은 밸류가 우리가 스태티스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파라미터는 그 파퓰레이션을 통해서 파퓰레이션의 그 어떤 그 정보들 그걸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궁금한 건 파라미터예요. 샘플을 통해서 얻은 거는 파라미터를 우리가 inference라고 하죠. 그 추정을 하기 위해서 그게 샘플의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거지. 샘플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막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이제 바이노미얼 probability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example 2를 봅시다. new version cheddar cheese가 있고 그걸 가지고 오리지널 타입보다 테이스티하다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거를 검증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뉘앙스들이 다 내가 검증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20명한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걸 먹으라고 할 거고 널 H0라고 부르죠. H0가 우리는 no preference. 그리고 H1 아니면 HA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alternate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은 잠깐만요. 그리고 알파 밸류라고 나는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시그니피컨스 레벨이라고 합시다. 시그니피컨스 레벨이 5%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alternative hypothesis는 이제 preferred고 그래서 뭘 조사를 하는가? 이 사람이 지금 입력하는 데이터는 뭐냐면 number of people in the test who prefer the new cheese예요. 그러면은 new cheese의 yes라고 대답한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P라고 하는 건 뭐냐면 the proportion of people who prefer the new cheese. 되겠죠? H0는 P가 사실 별로 차이가 없으면 이거나 저거나 얼추 0.5, 0.5가 나오겠죠. 그죠? 만약에 0.5보다 또 낮다는 거는 그건 또 뉴 치즈가 또 별로란 얘기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검증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검증하고 싶은 건 뉴 치즈를 더 선호할 것이다 라는 걸 검증을 하고 싶은 거니까 P가 0.5보다 더 클 것이다 라는 걸 검증하고 싶은 거고 P가 0.5이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단 가정 사항이에요. 참고로 H0는 언제나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테스트 자체를 H0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H0에서 이게 P가 0.5보다 작다라고 하면 내가 테스트를 수행할 때 입력하는 파라미터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확실하게 그래서 0.5다 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X는 number of people in the test who prefer the new cheese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P proportion of people 여기 나와 있네요. In the population who would prefer the new cheese state the null and alternative hypothesis라고 되어 있는데 H0는 P는 0.5 그리고 HA는 P는 0.5보다 크다 예요. 그래서 critical reason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바이노미얼을 따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노미얼을 따른다고 보는 거고 X는 이제 저 바이노미얼에 20명을 데리고 우리가 0.5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는 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요거를 따르는데 그 크리티컬 리전은 뭐냐면 내가 P가 0.5보다 지금 내가 노말처럼 그림을 그리기는 했지만 뭐라고 그래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P가 0.5보다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0.5보다 크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0.05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야 이거는 좀 0.5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을 찾을 때는 이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리전을 찾을 때는 n이 이거는 좀 저거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조사를 해본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죠. 그래서 실제로 돌려봐야 돼요. X가 몇보다 큰 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뭐 17보다 큰 거를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그래서 잠깐 쏘리. 그래서 칼큘레이터에 들어가서 메뉴,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이노미얼 CDF를 해봅시다. 그래서 number of trial 20 그리고 0.5 그리고 lower bound 17으로 내가 지금 보겠다는 거죠. upper bound 20 오케이 했더니 얘는 1.28%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좀 너무 17은 좀 너무 작은 숫자인가 보네요. 너무 그러니까 큰 숫자인가 보네요. 그러면 15 정도로 한번 봐볼까요? 17이 아니라 15로 보면 2%네요. 그러면은 너무 저것도 아닌가 보다. 13? 이건 또 너무 크네요. 그러면 14? 그럼 보세요. 15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2
0.07. 그러니까 얘가 2.07%인 거죠. 그리고 x가 14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거는 또 0.0577. 그래서 얘는 또 5.77%잖아요. 14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그 크리티컬 리전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15부터가 우리가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14가 아니라 14는 여전히 5%보다 더 왼쪽에 있다고 보는 거라서.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은 x가 15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least possible significance level of the test. 이게 사실은 지금 해보니까 2.07%죠, 뭐. 그러니까 원래 5%로 보려고 했는데 너무 이 14에서 15 사이에서 이렇게 갑자기 좀 이렇게 숫자가 확 차이가 나죠.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그렇다고 14를 채택할 수는 없고 15부터 적용을 시키는데 사실은 이게 actual significance level이라고 보면 얘는 한 2.07% 정도만 우리가 적용을 시키는 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18명이 뉴치스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그럼 컨클루전을 말하자. 그럼 얘가 지금 18은 in the critical region 아닌가요? 그죠? 15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18은 그 안에 들어가죠. 그럼 뭐다? fail to reject. 이거 H0를 reject 시킬 수 없었다. 왜냐면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건 HA니까. 그건 내 마음속에서 주장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드러놓고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은 의도를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아무튼 나의 결론은 fail to reject H0. 그래서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hat people prefer 뭐라 그러죠? People prefer the new version of cheddar cheese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이제 5번에서 x가 18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 18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보니까 0.00020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오지 않을 법한 숫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로 봤을 때 0.02%, 그러니까 0.5가 true라는 가정 속에서 지금 18이 나왔다는 건, 그러니까 만에 하나 나올 법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올 법한 숫자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별로 맛에 그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하는지 프리퍼런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 18명이 예스라고 대답한 거니까 그럼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question 3에 대해서 significance level 2.07 안에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내가 뭐라 그랬죠? critical region 안에 있으니까 reject H0죠. sorry, sufficient evidence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H0를 reject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probably less than 0.05 and 18 lies in the critical region 이 됐고, 그 다음에 example 3를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number of cars passing a school between 1 p.m. 30 p.m. 그러니까 30분 동안 weekday에 포화선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 32를 따라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set of traffic lights is installed at one end 이렇게 돼 있고요. X는 the number of cars passes between 1 and 1 p.m. 1:30 p.m. on 5 days during a school week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critical region for the test at the 5% level. 즉 X는 그러니까 5일 내내를 확인을 한 거죠. 5일 내내 확인을 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포화송 32 곱하기 5, 그러니까 160 정도가 될 거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null하고 저걸 한번 잡아볼까요? 지금 뭘 확인하고 싶은 걸까요? reduce, 그러니까 줄였기를 바라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H0는 X가
잠깐만요. 포화송에서는 뮤로 잡는 건지 X로 잡는 건지 내가 사실 조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뮤로 잡을게요. 평균이 지금 160일 거라고 가정을 그러니까 알려진 바에 따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는 거는 뮤가 160보다 줄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알터네이트는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X는 포화송 160을 따라가는 거죠. 쏘리 160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따라 한번 테스트를 수행을 해봅시다. 크리티컬 리전을 찾아보자. 이번에도 160보다 작은 거를 조사하고 싶으니까 160보다 작은 거에서 그러니까 probability x가 예를 들어서 x보다 작은 게 그게 0.5, 0.05 안에 들어가야 이제 크리티컬 리전인 거죠. 그래서 스탯에서 포화송의 CDF를 돌려봅시다. 람다가 160이에요. 0에서 한 뭐 145까지 해볼까요? 벌써 아직도 10%예요. 그러면 140을 한번 해볼까요? 오, 드디어 5% 가까이 갔는데 아직도 5%는 아니에요. 아이고. 그 다음에 138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139 한번 해볼까요? 그럼 138인 거죠. probability x가 139보다 작은 게 0.05 그리고 0.0501 그리고 x가 138보다 작은 게 0.0421 그 말은 아이고 이거 왜 꺼지는 거야? 공간이 없어서. 네,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은 뭐다? 따라서 x는 138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토탈 넘버 오브 카rs가 140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크리티컬 리전 안에 없어요. 5% 레벨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스테이트를 해라. 우리는 이제 fail to reject 한 거죠. 왜냐면은 140 is not in critical region. critical region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지금 뭐죠? New set of traffic lights installed reduce the number of cars that use the road라고 한 게 이제 딱히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p-value를 찾아봐라. test statistics for 140에 대해서 p-value 이렇게 찾으면 되죠. 140 우리 어차피 찾아놨죠. 140에 대한 p-value는 아까 내가 여기 찾았던 것 같은데 안 찾았나요? 다시 140이 p-value가 0.09 온 거죠. 아이고 0.05고요. 592 즉 0.05보다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fail to reject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PMCC에 대한 거를 볼게요. PMCC가 뭐다? 아까 전에 봤었던 그 R value를 말하죠. R value를 우리가 이제 raw 파라미터로서는 raw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population의 R value는 우리가 raw라고 부르는데 이 raw가 0이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PMCC를 테스트하는 거는 언제나 0이라고 세팅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두 베리어블 사이에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한 관계가 없다고 먼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리니어한 관계가 있어 라고 할 때는 0이 아니야 아니면은 포지티브한 관계야 네거티브한 관계야 라고 이제 세팅을 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한번 해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variable 이라고 돼 있어요. Number of times students are late for school. 그래서 이제 여기서 A students selected at random. Distance they live from school is thought to be related. 그냥 여기서 그냥 related라고 돼 있지. 포지티브나 네거티브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H 0, row가 0다. 얘네 사이 별로 관계 없을 거야. H1, HA, 아무튼 row가 0가 아니야 라고 본다는 거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0가 아니야. 투테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거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5.2, 1.4, 6.7, 8.8, 2.3, 2.8, 7.0, 0.5가 됐고요. 그 다음에 5, 2, 0, 6, 1, 3, 2, 0 이렇게 된 거죠. 5, 2, 0, 6 컷 페이스트 5,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서의 우리가 어쨌든 이게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R밸류를 찾아봅시다. 샘플에서 찾는 R밸류 아까 전에 스택 칼큘레이션에서 mx 플러스 b n하고 5였나요? n하고 5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R밸류가 0.516이 나왔죠. 이게 우리 이제 샘플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 이제 얘가 0.516이 나왔는데 이게 0.516이 나올 법한 값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는데, 얘를 잠깐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얘가 지금 distance DDD, 그 다음에 rate LLL 이렇게 잡아볼게요. 테스트를 수행을 합시다. 스탯에서 스탯 테스트, 여기서 리그레션 t 테스트, x 밸류가 아까 전에 내가 DDD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y 밸류를 LLL로 잡았어요. 오케이인데 여기서 테스트 자체도 내가 로는 0이 아니다고 지금 너를 세운 상태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식을 세워봅시다. 그랬더니 p-밸류가 0.190이 나왔어요. 0.190. 근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한 대로 그 계산기에 있는 테스트를 돌리면 돼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R밸류가 0.516이 나왔는데 P밸류가 0.190이 나왔고, P밸류라고 불러야 돼요. P라고 부르면 안 되고 P밸류가 0.190이 나왔는데 그게 0.05보다 크죠. 우리 5% significance 레벨이라며. 0.05보다 크죠. 무슨 말이냐면 0.05보다 작아야 아니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니지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0.05보다 크니까 나올 수도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러니까 그 리니어한 관계가 한 0.5 정도밖에 안 나는데 0.5면은 모더레이트 중에서도 조금 많이 좀 위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그래도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고 봐도 될 법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no reason to reject A is zero, 그러니까 fail to reject A is zero. 그래서 there is no evidence to claim that 여기서 뭐죠? number of times students are late for school and the distance they live from school is thought to be related. 그러니까 그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방금 전에 중얼중얼 하면서 찾은 거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익스프레션은 문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익스프레션을 찾을 때 뭐 there is no evidence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찾을 때 문제를 보면서 잘 찾아보자. 그 다음에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는 Z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Z 테스트는 이제 뭐냐면 민을 가지고 테이블을 보는 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파퓰레이션이 노멀리 디스트리뷰티드 돼 있을 건지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샘플 사이즈를 이제 충분히 크게 보면 우리는 그게 그러니까 노멀을 따라갈 거야라고 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라고 해요.
지금 센트럴 리밋 티어럼은 뭐냐, 방금 말한 대로, 그러니까 large enough, 샘플 사이즈가 large enough 할 때는 얘가 그 roughly normal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따라서, 근데 그럼 샘플 사이즈가 large enough 한 게 뭐냐, 우리가 보통 30보다 클 때를 sufficient 하다고 봐요. 그리고 30보다 작으면은 이제 좀 고민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봅시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뭘 따라가냐, 그 평균이라는 것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링을 예를 들어서 키를 조사를 하는데, 키를 조사하는 것 자체를 여러 번 반복해요. 내가 100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랜덤하게 100명을 골라서 키를 조사하는 거를 막 1000번, 10,000번 반복해요. 그러면 그 결과값 자체가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결과값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X바가 바로 그 평균. 내가 방금 전에 결과 그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서 입력한 그 데이터 게더링을 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그 결과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 근데 여기서 뮤는 뮤를 따라가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따라간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기 Z-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예를 한번 봅시다. Machine fields, 지금 여기서 1kg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백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러면 1kg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죠. 그래서 H0는 뮤가 1kg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HA는 지금 뭘 체크하고 싶은 건가요? correctly 라고 돼 있으니까 뮤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결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나올 결과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갈 거야. 평균이 1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20 over 스퀘어 루트 40의 제곱, 요거를 따라갈 거야 라고 알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제 결과값은 995예요. 네, 얘는 소문자로 씁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value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칼큘레이터로 가서 p-value를 계산을 하면 메뉴 스탯에서 스탯 칼큘레이션이 아니고 디스트리뷰션에서 노멀 CDF, 로어 바운드가 그러니까 995가 나올 법한 숫자니 라는 거거든요. 995는 지금 여기고, 그 나올 법한 숫자니는 항상 엣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95의 오른쪽을 보는 게 아니고 995의 왼쪽을 봅니다. 여기가 지금 1인 거죠. 그러니까 1이 아니라 그러면은 0.995라고 봐야 되겠네요. 0.995라고 봅시다. 아, 이거 잠깐만요. 그러면은 1이 아니라 1000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1000으로 보고 0.99, 왜냐면은 보니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어차피 20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도 1000으로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계산기를 돌려보죠. 로어 바운드가 네거티브 999, 어퍼 바운드가 995, 평균이 1000, 로어 바운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 나누기 스퀘어 루트 40. 오, 에러가 떴죠. 여기서 스퀘어 루트 40. 엔터 했더니 0.056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5% 레벨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쪽을 볼 때는 한쪽에 0.25, 한쪽에 0.25 이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0.025죠. 0.025 합쳐서 5%이기 때문에 0.025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지금 한쪽에서만 벌써 0.56 이렇게 된 거 나왔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범위 안에 들지 않도록 나온 거죠. 게다가 우리가 저 한쪽 지금 얘는 투테일 테스트에서는 그 p-value를 찾은 걸 곱하기 2를 그러니까 그 probability를 찾은 걸 곱하기 2를 한 게 p-value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p-value는 0.11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0.05에 비해서 너무 큰 숫자죠. 그죠? 그래서 fail to reject H0예요.
그 말은 뭐냐면 1kg씩 제대로 담기나 보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게 A번인데 이걸 한 번 더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돌려봅시다. 스탯에 테스트를 돌리러 갑시다. 테스트 자체를 직접 돌릴게요. Z 테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 결과값, 스탯 결과값이고, 그래서 M0가 1000이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20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평균으로 잡은 게 995가 나왔죠. 그리고 넘버 오브 데이터는 40개. 그리고 우리는 투테일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P밸류가 지금 보니까 0.113 이렇게 나왔죠. 1238, 0.114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투테일 테스트에서는 한쪽에 있는 프로버빌리티를 구해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한 게 P밸류라는 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P밸류가 나왔고,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fail to reject H0. 그러니까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hat it is the bags are being filled correctly, a sample not correctly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클레임을 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 다음에 크리티컬 리전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얘는 인버스 노멀이 있으니까 얘는 좀 간단하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에 가서 인버스 노멀에서 왼쪽에 0.025 미니 1000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0 over 20 40 그래서 왼쪽으로는 993 x가 993.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오른쪽에 또 이제 이쪽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인버스 노멀은 언제나 왼쪽에 있는 프로버빌리티를 넣어야 되니까 1 빼기 이렇게, 그러니까 1006. 그러니까 993.8보다 작게 나오거나 1006.2보다 크게 나오면, 그러면은 얘는 좀 안 나올 법한 결과가 나왔네 라고 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995는 나올 법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원테일로 봤네요. 왜 원테일로 봤지? 여기서는 나랑 다르게,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담기는 것도 코렉트하게 담기지 않는다고 봐가지고 투테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더 적게 담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나봐요. 그래서 smaller than 1000이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는 맥락에 맞게 잘 해보고, 여기서 이제 투테일 테스트가 나오네요. 봅시다. time taken, athlete run. 그래서 지금 미니 ACE로 미니 15.4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0.6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HA 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지 H1 H1이라고 쓰는 게 맞군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 봅시다. 지금 X 반은 뭘 따라갈 거냐면 노멀을 따라갈 거고요. 사실 데이터 5개밖에 없는데, 얘는 왜 그 센트럴 리밋 티어럼이 적용되지도 않는데 왜 노멀이라고 보냐? 얘는 원래 데이터가 노멀을 따른다고 보면 그거의 샘플도 노멀을 따른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지 모르는데, 근데 30개보다 큰 이제 샘플 사이즈다. 그러면은 그게 CLT가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원래가 이제 저거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노멀을 그대로 따라가도 돼요. 15.4. 그리고 데이터가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 5에 원래 알려진 게 0.62 제곱, 이제 요거죠. 근데 주장하고 싶은 게 뭐예요? average time have changed. 이것도 투테일인 거죠. 뮤가 15.4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P밸류를 찾자. 아까처럼 P밸류는 똑같이 찾으면 돼요. 곱하기 2를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CDF를 계산을 해서, 지금 우리가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요? 이거 근데 평균을 안 냈네요. 지금 우리의 결과가 15.4
15.5, 14.9, 15.2, 15.1 나누기 5 해서 15.22가 나오는 거죠. 그럼 15.22라는 게 나올 법한 숫자인가? 아니면은 이제 왼쪽으로 좀 익스트림하게 나오지 않을 법한 숫자인가? 15.22를 봅시다. 디스트리뷰션의 CDF 15.22 미니 15.4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62 나누기 스퀘어 루트 5 곱하기 2. 아무튼 이제 저게 나올 프로버빌리티는 0.258 정도가 되고 0.516 너무 큰 숫자인데요. p-value가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p-value가 0.516이 나왔어요. 0.05보다 너무 크죠. 아무튼 뭐 너무 크든 적게 크든 아무튼 크죠. 그래서 fail to reject ACG 이런 거죠. 15.4를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티컬 리전을 찾아봐라.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이제 15.4 해가지고 양쪽으로 0.025, 0.025를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카피를 해볼까요? 15.4 15.49 그리고 0.62 그리고 스퀘어 루트 5랑 그 다음에 1 빼기 그래서 그러니까 14.x바가 14.86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x바가 15.9보다 크게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나올 법한 숫자 그러니까 그 나오지 않을 법한 숫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저거를 의심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뭐 그게 없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t-테스트를 해봅시다. t-테스트는 참고로 z-테스트랑 진짜 비슷해요. 왜냐면은 t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게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싶은데 좀 뭔가 조건이 애매할 때 조금 더 범위를 크게 잡은 어떤 그 벨 쉐입을 구성을 하면서 만든 게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이라서 그래서 t 테스트는 노멀보다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플렉서블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테스트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t-테스트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이 주어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CLT에 따라서 그 population의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뭐죠? 30개보다 이제 더 큰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그 이제 CLT에 따라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원래 파퓰레이션의 디스트리뷰션도 모르는데 30개로 조사할 수도 없어요. 한 20개, 15개 이렇게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에는 t-테스트를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또 t-테스트를 따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그 아까 전에 그 앞에 문제에서 풀면서 계속 파퓰레이션의 민도 알려주고 파퓰레이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알려줬어요. 근데 실제로는 파퓰레이션에 대한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파퓰레이션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특히나 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 해가지고 민 같은 거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추정이라도 할 수 있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가정하는 건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t-테스트를 수행을 해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biased estimator 그리고 unbiased estimator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bias 그러니까 unbiased estimator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 뭐죠? 파퓰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내가 진짜 궁금한 그 파퓰레이션의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샘플에서 얻게 되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민도 파퓰레이션에서 나오는 민이랑 그 다음에 내가 조사를 하는 거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그런 민들이 있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그렇고 파퓰레이션과 그 샘플이 크게 차이가 없는 거를 우리가 unbiased estima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이가 있는 것들은 이제 biased estimator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SN,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러니까 베리언스죠. 베리언스가 실제 값이랑 그 파퓰레이션 값이랑의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경험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경험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그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이게 뭐 이론적으로도 어떤 설명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나는 일단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퓰레이션, 원래 우리가 그 베리언스를 계산할 때 그 디퍼런스, 그러니까 그 레지듀얼이라고 그러죠. 아무튼 디퍼런스를 찾아서 그거를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over n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찾잖아요. 근데 거기를 n-1로 하니까 조금 더 계산이 비슷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조상님들이. 그래서 n-1로 계산을 하고 그 식이 바로 이제 요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t-테스트에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할 때는 n-1로 계산을 하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테스트에서 H0가 뮤가 8.2 그리고 이제 8.2보다 작다를 조사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 이제 샘플 14개를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실제 파퓰레이션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어차피 모르겠고 지금 샘플을 통해서 얻은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다는 거죠. 8.15랑 0.07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조사를 할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 그 0.0726으로 이제 저 계산기를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7이 나왔는데 테스트 돌릴 건데요. t-테스트를 돌릴 때 이게 아까 전에 내가 노멀이랑 비슷하다고 했는데 입력하는 값들이 달라요. 노멀에서는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있었어요. 왜냐면 파퓰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는 가정을 좀 하기 때문에. 근데 t-테스트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처음에 8.1을 가정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똑같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얻은 결론 8.15. 그리고 여기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7을 그대로 입력하는 커리큘럼도 있어요. 0.07을 그대로 입력하는 커리큘럼도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샘플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거고,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계산을 n 데이터가 14개죠. 14 나누기 n-1 13으로 계산을 하면 좀 더 맞더라라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p-밸류가 0.023이 나왔는데, 내가 테스트를 잘못 돌렸군요. 테스트가 8.2보다 작다로 돌려야 되는데 8.2보다 같지 않다라고 돌렸어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t-테스트에서 그래서 요게 8.2 그리고 x바가 결론이 8.1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0.07 곱하기 스퀘어 루트 n over n-1을 하면 좀 더 정확한 것 같다고 이제 본 거고, 그래서 여기서 그 할테시스를 우리가 얘가 지금 이게 그 뮤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뮤가 뮤0보다 작다를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그랬더니 p-밸류가 0.016 0.0115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0.05보다 작고, 그러니까 얘는 저게 달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번엔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가지고 해봅시다. 이번에는 34.3 30.2 29.7 34.4 33.6 35.7 34.0 33.9 35.1 34.5 이렇게 데이터들이 입력이 되어 있고요. 소름, 그죠? 그래서 35.7 34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테스트를 돌립시다. 메뉴, 스탯에 테스트. 여기서 t-테스트를 돌릴 거죠. t-테스트 이번에는 데이터죠.
그래서 데이터의 리스트가 우리가 A에 있죠. B가 아니고. 그래서 A라고 입력을 할 거고, 뮤즈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34.5예요. 그리고 5% significance 레벨로 테스트를 할 거고, 이게 근데 널이 34.5가 아니다라는 걸로 그냥 그렇게 갑시다. 문제에서 맥락이 좀 분명하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래서 해서 돌렸더니 0.161 이렇게 나왔어요. P밸류가 이렇게 나왔고, 그럼 뭐야? 0.05보다 크잖아. 그러면은 레어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P밸류가 레어해야 돼요. 레어하다는 건 프로버빌리티가 작아야 된다는 거죠. 안 나올 법해야 우리가 의심을 하는데 안 나올 법한 숫자가 아니야. 그래서 0.161은 꽤나 큰 숫자니까 우리는 fail to reject ACE0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민을 34.5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insufficient evidence to reject ACE0, 그러니까 fail to reject ACE0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봅시다. 지금 이번에는 normal distribution에서 population mean confidence interval을 찾아라. 해봅시다. 방금 전에 한 건가요? 아니네요. 34.3 그 다음에 29.5 그 다음에 38.1 27.5 29.2 37.0 얘는 그러니까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건 또 뭐냐면 조금 전에 한 테스트는 뭐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뭐니? 라고 했을 때 테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 대한 어떤 가정을 하면서 아예 그 테스트 자체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뮤즈로 그러니까 널이 실제의 값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진짜 그런가를 검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true라는 가정 속에서 probability를 찾고 이제 블라블라블라 요거를 찾아봐요. confidence interval은 내 결과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내 결과. 지금 여기서 내 결과가 미니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내 결과에서 양옆에 그 5%를 없애버려요. 이거는 일단 결과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스탯에 컨피던스 인터벌이 있죠. 컨피던스 인터벌에서 이번에는 T 인터벌을 갑시다.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내가 방금 어디다 입력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D였던가? 그 다음에 C 레벨은 0.95죠. 95% 레벨. F였네요. 스탯에서 인터벌에 T 인터벌에서 F였어요. 95%. 그러면 이제 27.9 평균이 32점. 지금 이 내가 조사한 요게 평균이 32.6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양옆에서 50% 그러니까 5%를 잘라내는 그러니까 여기에 0.025 그리고 여기 0.025를 잘라내는 그 경계가 되는 숫자가 뭐니 했더니 27.9 37.3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결과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테스트는 그 테스트 안에 내가 들어가는가를 보는 거였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 컨피던스 인터벌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 민의 그러니까 민이 있는가 그러니까 파퓰레이션에 민이 있을까를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파퓰레이션 민이 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들어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파퓰레이션 민은 아마도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9에서 37.3 사이에 그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고 잠깐만 37.29 지금 T 디스트리뷰션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를 돌려서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돌릴 때 지금처럼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아서 지금 내가 나의 결과의 컨피던스 인터벌이 요건데 아까 전에 너가 주장하고 그러니까 뮤 H0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이 34던데 지금 보니까 이 안에 34가 들어오니까 그럼 내 결과랑 34랑 그 컨시스턴트 하다고 보고 그럼 fail to reject H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올 법한 숫자는 뭐 이렇게.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방금 계산기에서 본 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ample 9에서는 이번에는 테스트를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54, 그 미스터 아서가 케미스트리 그룹에 같은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어치브먼트가 똑같은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룹 1과 그룹 2의 우리가 아마 평균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H0가 mu0랑 mu1과 mu2가 똑같은지, 그 다음에 HA는 똑같은지 아닌지를 보니까 mu1과 mu2가 똑같지 않은지 이제 요거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t-테스트를 수행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데이터를 입력해 봅시다. 54, 62, 67, 43, 85, 69, 73, 81, 47, 92, 55, 59, 68, 72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73 학생 숫자가 좀 다르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각자의 평균을 보는 거니까 91, 48, 82, 81, 67, 74, 57, 66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K하고 L에 있어요. 테스트에서 이번에는 투 샘플 T 테스트를 돌릴 거예요. 데이터 인풋 내가 방금 K하고 뭐였죠? HIJ, KL, K하고 L이던가요? 그 다음에 L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둘이 또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알터네이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풀은 참고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풀은 그냥 노한 상태로 해봅시다. P-value가 0.816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터무니없이 둘의 데이터가 거의 똑같다고 나온 거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나온 거죠. 그러네요. 66.2랑 67.5인 거 보니까 정말 비슷하다고 나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테스트를 이렇게 수행을 해서 P-value가 0.816이 나왔고 그게 0.05보다 우리의 기준인 0.05보다 크다고 나왔다. Fail to reject H0.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his two chemistry groups has any difference between the achievement levels. 뭐 아무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르다고 설명을 할 만한 그 근거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paired sample, 방금 전에 본 거랑 paired sample은 좀 얘기가 달라요. 일단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5 candidates attended the revision course 해가지고 이제 before, after 이제 이렇게 했어요. 아까 전에는 데이터들 사이에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 퉁, 두 번째 그룹 퉁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그룹의 평균,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example 10은 데이터를 보니까 64랑 72점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before의 64, 43, 29, 56, 61을 보고 after의 저거를 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 이 매치드 페어, 이 페어의 테스트는 그냥 있는 그 샘플들 자체의 말 그대로 그 결과 앞뒤의 값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려는 거예요. 64랑 72, 43이랑 60 아무튼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데이터를 입력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뭘 하냐면 64, 43, 29, 56, 61, 72, 60, 33, 55, 62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개씩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5% 레벨의 테스트를 수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데이터 2개짜리 그 2 샘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얘네 차이를 봐야 돼요. 얘네 차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H0는 뭐냐면 그러니까 임프루브를 했다고 보려는 거잖아요. 임프루브를 했다고 보는 거는 after course의 데이터가 더 높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과 mu2가 더 데이터가 크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주장이랑 똑같아요. mu1 빼기 mu2가
0이다 라는 주장과 mu1 빼기 mu2가 0보다 작다라는 주장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mu1 빼기 mu2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 회색 부분 있죠. 저기에서 r 빼기 s를 합시다. r 빼기 s 엔터. 그럼 이렇게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럼 나는 테스트를 7을 가지고 돌리는 거죠. 이 테스트를 돌릴 때는 이제 이걸로 t 테스트를 돌리면 돼요. 이젠 데이터가 하나인 셈인 거예요. 스탯 테스트에서 t 테스트 지금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아, 나 방금 전에 뭐였는지 또 까먹었는데. 그래서 우리 주장은 0이죠. 리스트가 U였나요? 맨날 이렇게 까먹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그죠? 0보다 작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우린 0보다 작다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 T네요. 그래가지고 스탯에서 테스트 여기서 0이라는 주장을 하고 여기는 이제 T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0보다 작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p-value가 0.07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은 0.071이 나왔으니까 0.05보다 크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fail to reject H0 또다시. 그래서 improvement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가 mu1 빼기 mu2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difference를 가지고 애초에 distribution도 그거로 보니까 이걸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서 difference의 평균은 0이야. 아니야. difference의 mean은 0보다 커. 그러니까 difference가 positive야 라고 본다는 거죠. 효과가 있어 라고 보려고 했는데 지금 실패했어요.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말해요. 보여줘요. 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그룹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mu1과 mu2를 비교를 하긴 했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그 two-way의 관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관계가 있는가, 인디펜던트한가 아니면 디펜던트한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널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디펜던트하다고 봐요. 서로 상관이 없어 라고 보고 그 다음에 alternate은 아니야 상관이 있어 라고 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preferred racket game is independent of gender 그리고 not independent of gender 이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항상 그 null은 independent 하다 그리고 alternate은 independent 하지 않다 라고 쓰는 게 이제 정해져 있고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잖아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가정 속에서. 그러면 인디펜던트? 우리가 인디펜던트 하면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할 때는 이거 뒤에 가서 보여줄게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랑 이런 거는 조금 외울 거라서 예를 봅시다. 실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할 건데 이 카이-스퀘어 테스트는 이제 어디다 하는 거냐면 얘가 80 people을 가지고 조사를 할 거고 10% significance 레벨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CE0는 뭐죠? 그 favorite genre of music이 젠더에 인디펜던트 하다. 그게 H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1은 favorite genre of music은 젠더에 dependent 하다 아니면 not independent 하다라고 이제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expected value 이제 아까 전에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한 건데 원래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80명 중에서 그러니까 저 부분에 들어갈 probability를 계산을 해보면 그 팝을 좋아하는 probability는 80분의 40이에요. 그죠? 그리고 메일의 probability는 80분의 38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테이블은 그러니까 실제 테이블이죠. 저거는 진짜 테이블. 그러니까 조사한 테이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인디펜던트라는 가정 속에서 원래 이론적으로 나와야 하는 숫자는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9명이 원래는 나왔어야 돼요. 여기 19명.
그렇다면 이제 B번에서는 female liking pub이죠. 그러면은 female liking pub이니까 여기인 거죠. 그래서 80명 중에서 80분의 40 하고 80분의 42를 계산을 할 수 있지 않니? 21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각각에 대한 모든 expected value를 구할 수가 있어요. 21. 그럼 9는 80 곱하기 80분의 15 하고 80분의 38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80분의 15 곱하기 38 하면 계산할 수 있고 80분의 10 곱하기 38 하면 이제 여기를 계산할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계산하는 거를 계산기로 한 번에 하는 거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combined two column 그래서 combined two columns so that all expected values are greater than 5 and write down the new observed and expected table.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expected value가 각각이 전부 다 5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5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얘는 칼큘레이터에서 그 7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이제 막 여기 지금 나의 버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 버튼들처럼 생긴 그것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요거를 눌러주세요. 요거 매트릭스처럼 생긴 거죠. Number of row 지금 나는 로우가 2개 그리고 컬럼이 Pop, Classic, Folk, Jazz니까 4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실제 지금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18, 9, 3, 8, 22, 6, 7, 7 이거죠. 그래서 얘를 또 스토어 합시다. 얘를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스토어는 Ctrl VAR 누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는 거를 말하고 얘를 AAA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지금 나의 AAA는 저거예요. 그럼 여기서 테스트를 일단 수행을 해볼게요. 갑자기 테스트를 수행하러 갑시다. 여기에서 스탯에서 테스트에서 여기에 보면 chi-square GOF goodness of fit이 있고 two-way 테스트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two-way 테스트예요. independence 테스트는 two-way 테스트여서 two-way 테스트의 observed matrix가 AAA 지금 우리가 찾았죠. 그렇게 입력을 했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투웨이 테스트를 통해서 chi-square 밸류가 2.423 나왔고 p-밸류가 0.48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일단 0.48이 나왔다는 거 보니 5% significance 레벨이 뭔가 망한 것 같죠. 그래서 아무튼 저런 얘기들을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지금 질문이 expected value잖아요. 그래서 지금 expected matrix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보는 방법은 variable 지금 현재 우리한테 저장되어 있는 expected variable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variable에 스탯에 expected 요건가요? 그러네요. expected matrix. 요게 나온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19랑 21은 구했었죠. 19, 21, 7.16 이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너가 계산한 거에서 거기서 나온 expected matrix를 보여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어디에 있었냐면 VAR을 누르면 있어요. VAR을 누르면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stats의 expected matrix 이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얘가 expectation이에요. expected matrix가 있고 그래서 이제 combine two columns all expected values are greater than 5 지금 우리가 greater than 5는 사실 아니죠. 왜냐면은 4.75가 있어서 모두가 greater than 5는 아닌데 잠깐만요. 띠번이 뭘 하라는 거지? 그냥 5보다 큰 것만 하라는 건가 보네요. 그죠? All expected values are greater than 5. 그러니까 지금 fork를 빼고 하라는 거네요. fork를 빼고 합시다. 그래서 write down the degree of freedom for the new table. 그래서 여기에서 degree of freedom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new table에 이제 fork가 없고 세 개만 있는 거죠. 우리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은 이거는 이제 스탯에서 자주 쓰이는 어떤 개념인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외워둡시다. 그래서 이게 two-way 테이블이 나올 때 degree of freedom을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우리가 t-테스트를 할 때 t-테스트에서의 degree of freedom은 데이터 빼기 하나예요. 데이터 빼기 하나. 그러니까 뭐 14개의 데이터였으면 degree of freedom이 13. 그러니까 그게 degree of freedom이 약간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14에 해당하는 테이블을 뭐죠? 그 어떤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13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는 게 더 좀 잘 맞아 떨어지더라. 그런 의미라고 좀 지금은 그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탯은 굉장히 경험적인 학문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보니 이렇게 하는 게 더 잘 되더라. 이게 진짜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degree of freedom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지금 팝 클래식 재즈여서 컬럼이 3개 그리고 로가 메일 피메일이라서 2개잖아요. 빼기 1씩 해서 곱해주면 돼요. 3 빼기 1 타임스 2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degree of freedom은 3이죠. 처음은 3이었죠. 왜냐면 우리는 그때는 포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4 빼기 1 하고 2 빼기 1 해가지고 3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 대해서는 2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카이스퀘어 테스트 스탯을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입력을 했었는데 속상하네요, 그죠? 지금 요거는 내가 저걸 없애는 방법이 없는 걸까? 없네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여기서 다시 요거를 들어가서 로가 2개, 컬럼은 3개. 오케이. 해가지고 다시 입력합시다. 18, 18하고 9하고 8. 그 다음에 22하고 6하고 7. 엔터. 그래서 이제 요걸로 테스트를 다시 돌릴게요. 메뉴 스탯에 스탯 테스트에서 카이스퀘어 2A 테스트라 그랬죠? 2A 테스트예요. 그래서 observed matrix가 AAA고요. 오케이. 해서 돌렸더니 p-value가 여전히 높네요. 0.586이 나왔어요. 그리고 degree of freedom 아까 우리가 계산한 대로 2가 나왔고 expected matrix 다시 한번 볼까요? 새롭게 나온 거에서 expected matrix를 보니까 20에 7.5, 7.5 아무튼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했었던 거랑 다르게 실제로 전부 다 5가 넘어가네요. 왜 아까랑 숫자가 달라졌나요? 아까랑 숫자가 달라졌어요. 왜냐면 이제 토탈 넘버가 달라졌기 때문에 아까 전에 계산을 한 것과 지금은 이제 토탈이 70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계산이 달라져서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부 다 5가 넘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스태티스틱이 지금 카이스퀘어 1.067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p-value는 0.58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null이 accept or not이죠. 우리 fail to reject 했죠. 그러니까 accept가 된 거죠. 왜냐하면 0.587이 0.05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은 null을 reject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fail to reject H0. 그 말은 accept를 했다는 거죠. H0. null hypothesis is accepted.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얘네 둘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이제 카이스퀘어인데 굿니스 오브 핏인데요. 굿니스 오브 핏이랑 방금 전에 한 인디펜던스는 다른데 굿니스 오브 핏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원 샘플 테스트를 여러 개를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는 거를 한 번에 돌리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방금 전에 인디펜던스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조사한 이 투웨이 테이블에서 로랑 컬럼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였죠. 그래서 예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이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있는 피쉬샵이 있는데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 미니 19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cm라고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를 보고 이게 정말 그걸 따른다고 볼 수 있는가, 그냥 평균이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 본다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어떤 클래스에 이렇게 분포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로 테스트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수행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서 널은
이거는 normal distribution에 따른다. normally distributed data with mean이 19, 그 standard deviation이 3. HA는 not normally distributed data. 미니 19,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타고 볼 수는 없어. 그럼 여기에서 less than 12니까 저거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죠. probability가 아니고 디스탯에서 CDF를 돌려봅시다. CDF에서 12보다 작다를 봐야 되는 거죠. 12보다 작은 거는 19랑 3 이렇게 0.00982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0.00982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find expected number less than 12. expected number는 우리가 250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 2.45 4마리 정도는 그렇게 나올 것이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5랑 18을 가지고 또 계산을 해봅시다. 15랑 18 했더니 그리고 곱하기 250까지 그리고 18이랑 21 18하고 21 읍스 하고 그거의 expected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조사가 된 거죠. 0.27823 했고 69.558 그리고 여기는 0.37807 됐고 그리고 94.517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얘가 진짜 normally distributed 돼 있다면 요런 데이터 분포를 보일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observe한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얻어낸 데이터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가지고 테이블을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퀘어 테이블을 카이스퀘어를 돌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내가 오랜만에 해서 카이스퀘어의 굿니스 오브 핏에서 필요한 게 뭔지 한 번만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카이스퀘어 GOF가 굿니스 오브 핏인데 리스트로 입력을 하면 되네요. 리스트로 입력을 해봅시다. 얘를 어떻게 할까요? 스프레드시트에다 입력합시다. 스프레드시트에 A에서 이게 이제 observed죠. 22, 71, 88, 52, 12.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그러니까 observed 데이터 555.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estimated 돼 있는, expected 돼 있는 데이터. 요거는 2.454. 그 다음에 20.3. 그 다음에 69.558 그리고 94.517 51.2 그리고 10.99 그리고 0.958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테스트를 돌려볼게요. 여기서 메뉴 스탯의 테스트 GOF observed 데이터가 우리는 555죠. 그 다음에 expected 데이터가 222예요. 그 다음에 degree of freedom이 여기서는 degree of freedom이 그냥 n-1이에요. 우리가 데이터가 지금 몇 개냐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죠. 그러니까 8이에요. 8. 이거를 그대로 기억을 하세요. 아까 전에 그 인디펜던스에서는 그러니까 2A 거기서는 그 컬럼이랑 로에서 각각 빼기 1을 해서 곱한 거였죠. 대부분은 빼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빼기 1. P-value가 점점 보자 하니까 P-value가 0.809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비슷한 숫자라는 거죠. 카이스퀘어가 4.498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perform chi-square goodness of fit 테스트를 통해서 지금 degree of freedom을 뭘 썼는지 또 언급을 해라. 그래서 DF를 8을 썼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chi-square 밸류가 4.49가 아니라 4.50이 나왔고, 그 다음에 p-밸류는 0.810이 나온 거죠. 그래서 p-밸류가 0.810이 그죠. 왜 우리는 0.810인데 여기는 0.864가 나왔네요. 1.28. chi-square도 다른데? 잠깐만요. 미싱 밸류를 찾았고, 이번에도 또 아까처럼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번에도 내가 자꾸 그걸 까먹네요. 5보다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아까 expectation이 5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수행을 할 수 없으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27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3, 22.754로 본 거죠. 22.754. 그 다음에 이제 얘랑 둘은 지우고요. 맨 마지막 줄도 여기를 12로 보고, 얘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1. 잠깐만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10.99 더하기 0.958 11.948.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이러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위에 저렇게 비워두면 안 되니까 여기서 붙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할게요. 테스트를 다시 돌립시다. stat test chi-square GOF observed 555 그 다음에 expected 222 오케이. degree of freedom은 지금 데이터가 우리가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러면 이제 4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p-밸류가 0.864 그리고 chi-square가 1.28. 네. 지금 내가 아까 전에 놓친 것처럼 여러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0.5가 되지 않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5가 되지 않는 데이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가지고 나머지들로 해결을 한다, 돌린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뭐냐면 지금 대체적으로 observed 데이터랑 expectation 그러니까 그 클래스들 각각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비교한 거예요. 27이랑 22.7, 71이랑 69 저걸 다 비교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것들을 다 비교했다고 봤을 때 얼추 비슷하다고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normal distribution 따라간다고 봐도 돼. 아까 전에 너가 언급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따라간다고 봐도 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포화송이랑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라간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1m 랭스에 지금 그 number of flow가 이렇게 나왔다. 이건 지금 observed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지금 2개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AC0는 followed 그죠. 뭐 이것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인 거죠. with 람다가 2. 근데 HA는 not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with 람다가 2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죠. 지금 여기에서 일단 먼저 얘네를 좀 입력을 해둘게요. 5, 10, 18, 11, 6. 얘가 또 어떤 문제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number of flow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여기서 아예 이렇게 돌릴게요. 이걸 돌릴 수가 있나? 테이블 이 안에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포화송 PDF 람다가 우리가 지금 2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X 밸류 입력을 해야 되네요. 캔슬. 여기서 입력합시다.
PDF에서 2하고 0. 오케이. 이번에는 이제 1을 돌려야 되는 거죠. 아이고. 2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3. 그 다음에 2하고 4. 사실 여기는 4라고 돌리면 안 되고 4보다 큰 걸로 돌려야 되죠. 그래서 얘를 CDF로 해가지고 4에서 999 이렇게 돌립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expectation인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근데 얘는 expectation이 아니죠. expectation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사를 몇 개를 가지고 했냐면 15개, 잠깐만요. 17개, 35개, 45개, 50개? 50개를 조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 곱하기 5를 해야 되죠. 는 i한테 곱하기 5를 합시다. 곱하기 50. 얘가 expectation인 거죠. 이게 expectation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포화송 expectation이니까는 POE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포화송의 observation이니까 POO라고 씁시다. 그래서 우리는 포화송의 observation이랑 포화송 expectation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expected value가 준비가 됐고 이번에는 전부 다 5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5가 넘어가는 걸 확인했고요. 널이랑 alternate hypothesis를 적었고요. 그러면은 p-value를 찾으러 갑시다. 메뉴 스탯의 테스트에서 GOF를 돌릴 거고 observed, 지금 우리는 포화송의 observed, 그 다음에 expected, 포화송의 expected, 그 다음에 여기서 degree of freedom이 데이터가 지금 1개, 2개, 3개, 4개, 5개니까 4라고 입력하면 되죠. 오케이, 엔터 했더니 p-value가 0.482가 나왔고요. chi-square는 3.47이 나왔어요. 그래서 p-value가 왜 나랑 또 다르게 나왔지? 나 뭐 숫자 틀렸어요? 7.15. 아, 여기서는 저거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approximate를 해서 쓴 거고 나는 이 소수점이 다 들어가서 계산해서 약간 다르게 나왔는데 아무튼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또 결론을 내면 0.482가 0.05보다 크죠. 그래서 fail to reset AC0. 우리는 AC0를 또 없애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얘는 결론이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그러니까 얘가 저걸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거죠. Distribution of the flows in a length of material arc through to be modeled by not modeled by a Poisson distribution with a mean of 2 flows per meter,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4. 이번에는 0, 1, 2, 3 코인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몇 번을 200번을 던졌대요. 넘버 오브 헤드를 가지고 3개를 던졌을 때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 8분의 1, 3개가 다 나오는 경우 8분의 1, 그 다음에 exactly 하나 나오는 경우 8분의 3, 그리고 8분의 3,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200번을 했을 때 expectation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8분의 1 곱하기 200, 8, 26, 25인가요? 그래서 25, 75, 75, 25,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expectation. 근데 저 28, 67, 83, 22라는 숫자랑 얘가 비슷하다고 봐도 되는가를 이제 판단을 하겠죠. 합시다. 이번에는 바이노미얼인 거네요. 내가 지금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을 금방 계산을 했지만 이것도 바이노미얼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observed 28, 67, 83, 22, 그 다음에 25,
75, 75, 25. 지금 expectation이 전부 다 5가 넘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바이노미얼에서의 observed 데이터니까 바이노미얼 observe, 그리고 얘는 바이노미얼의 expectation.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테스트를 돌릴게요. 스탯에서 테스트에 chi-square GOF고, 그래서 observed가 바이노미얼 observed, 그리고 expected가 바이노미얼의 expected. degree of freedom은 데이터가 4개니까 3이죠. 그래서 오케이 했더니 아까부터 p-value가 다 너무 높아가지고 p-value가 0.489가 나왔어요. chi-square는 2.43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제대로 계산한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여기서도 근데 저 하이포테시스를 안 잡고 갔네요. 널 하이포테시스는 지금 그 trial 3 coins 뭐죠? Make a note for number of heads. 그러면 her coins are fair to follow the binomial distribution with number of trial 3 with 0.5. 그러니까 0.5 p가 0.5인 거라고 이제 저 한 거고, 그 다음에 null alternate에서는 it is not follow the binomial distribution with n equals 3 그리고 p equals 0.5. 근데 n이 3라는 걸 언급을 꼭 해줘야 되나? 해줘야 되네요. 3, 0.5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degree of freedom은 아까 말한 대로 3. 그 다음에 expected value를 다 계산을 했습니다. critical value가 7.815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chi-square value가 2.42가 나와가지고 7.815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p-value를 봤을 때도 0.485가 나와서 그게 0.05보다 크니까, 그래서 fail to reject AC로, 그래서 no reason to reject a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이게 페어하지 않다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estimation 파라미터 얘를 한번 볼까요? chi-square 테스트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estimate 하는 걸 하는데 0에서 10까지, 10에서 15까지 이제 이걸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한번 estimate를 해보래요. 아니죠. 이걸로 estimate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민이랑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테스트를 돌려보라는 거죠. 얘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떻게 찾아요? 12.5. 우리가 지금 미드 밸류로 돌려야 되니까 12.5, 그 다음에 17.5, 22.5, 그리고 27.5, 35 뭐요? 그 다음에 45, 55, 38, 27, 25, 10 요건 거죠. 그러면은 얘는 뭐냐면 스탯의 스탯 calculation의 one variable 스탯으로 돌려야 되죠. U하고 V네요. number of list. 그 데이터 자체는 U죠. 그래서 우리는 U가 데이터고, 그 다음에 frequency가 V죠. 그래서 frequency한테 V를 입력하고 그러면은 데이터가 나왔어요. 평균이 16.1125,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8.443, 8.4. 여기서는 이제 저 S를 8.46으로 계산을 하네요. 그걸 잘 기억합시다. 샘플이라서, 얘가 샘플이라서 그래요. 저기서 S가 샘플이라서. 그래서 지금 16.1125, 그리고 8.46474 이걸로 계산기를 돌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가 뭐가 돌린다, 뭐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H0는 얘가 뭘 따른다? 바이노미얼을 노멀을 따른다. 16.1125, 8.46474를 따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H0는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봅시다. 지금 얘가 observed 데이터죠. 얘가 observed 데이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노멀 가지고 observed 했으니까 노멀의 observed 데이터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멀의 expectation 데이터라고 입력을 할게요.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0에서 10 사이죠. 는 스탯의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노멀 CDF죠. 그래서 0에서 10 사이. 방금 전에 16.1125 그리고 8.46474 자, 이거를 또 카피를 해둡시다. 엔터. 이번에는 10에서 15 엔터. 그 다음에 15에서 20 엔터. 그 다음에 20에서 25 엔터. 25에서 30 그 다음에는 30에서 40 여기 안에 이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200마리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곱하기 200을 다 붙여줘야 되겠네요. 진짜 붙일 거예요. 그죠? 엔터 엔터 엔터. 그 내가 아이패드여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엔스파이어에서 시프트로 카피 앤 페이스트 컨트롤 C 컨트롤 V 다 돼요. 그거 그대로 쓰면 좋고. 그래서 지금 이제 또 테스트를 돌리러 갑시다. 준비 다 됐죠? observed랑 expectation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서 바로 돌리죠. 스탯에 테스트에 GOF observed는 이제 normal에서의 observe, normal의 observe, 그리고 normal의 expectation.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아까 전에 다 5보다 큰 거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이제 5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5개로 합시다. 맨 앞에서 얘가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0.110이 나오는데 나랑 expectation이 좀 다른가요? 41.3, 42.5, 45.9 똑같죠? 우리의 observed 데이터 45, 55 다 똑같은데 0.0332가 여기서 나왔네요. 나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맨 앞에 나왔죠? 나는 p-value가 degree of freedom degree of freedom 5개 했고 음 1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30보다 크다, 30에서 40 사이에 30보다 크다로 입력을 해라. 근데 뭐 그건 어쨌든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죠. 여기서 6.9는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상하네요. 그죠? 45, 55, 38, 27, 25, 10. 네, 나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결과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여기서 교과서에서 나온 결과는 recheck AC0가 된 거죠. 0.05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근데 나는 지금 fail to recheck AC0가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어떤 답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고 프리퀀시가 나와 있는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expectation이 n 곱하기 p다라는 걸 알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를 우리가 150개를 게더링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지만 실제로 각각의 트라이얼마다는 5번을 시도를 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평균을 구합시다. 2, 3, 4, 5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5, 22, 28, 45, 40, 10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뭐 GOO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observe고 그 다음에 GOE expectation이랑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돌릴 건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돌리기 전에 평균을 우선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탯의 스탯 칼큘레이션의 원 베리어블 스태티스틱스에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A 컬럼에 있죠. 그리고 B 컬럼에 프리퀀시가 있죠. 2.82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트라이얼이 150개 데이터를 게더링을 한 거지 각각의 트라이얼은 5개니까 5번 중에 2.82만큼을 맞춘 거니까 평균 한 번당 평균 이렇게 맞춘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5번 중에서 5분의 2.82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150번 반복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의 probability는 메뉴에 바이노미얼 PDF number of trial 5번 success probability가 2.82 곱하기 5 나누기 5 그리고 x 밸류가 여기가 사실은 A 컬럼이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은 0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구하고 싶은 건 expectation이니까 이거를 150번 반복해 라는 거죠. 그러면 2.36, 15.25 아무튼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나 또 차이가 나는 데이터인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데이터인가 한번 판단하러 갑시다. 스탯의 테스트에 GOF 테스트를 돌릴 건데 여기서 observed 데이터가 우리가 방금 V로 했었던가 G로 했었던가요? 그러면 GOO 그 다음에 GOE 오케이 돌려봅시다. degree of freedom 데이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degree of freedom은 5개죠. 오케이 해서 돌렸더니 p-밸류가 그러니까 y-스퀘어 밸류가 11.7이 나오고 p-밸류가 0.039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0.05보다 작게 나왔죠. 드디어 0.05보다 작게 나와서 우리는 여기서의 널이 이제 리젝이 된 거죠. 그래서 number of bulls I does not follow 그러니까 reject H0. 그래서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that the number of bulls I does not follow a binomial distribution 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너무 많이 했죠. 한 번만 짚어보고 가면 바이노미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프로포션으로 테스트를 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포송으로 테스트를 돌리는 게 있었고 노멀 그리고 아까 전에 그러니까 민을 가지고 테스트를 돌리는 게 이제 노멀이랑 그리고 t 테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리니어리티를 돌리는 그러니까 로를 보고 그러니까 PMCC로 테스트를 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투 샘플로 테스트를 돌리는 게 있었고 매치드 페어 디퍼런스를 보면서 테스트를 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인디펜던스에 대한 투웨이 테이블의 인디펜던스에 대한 걸 돌리는 게 있었고 그리고 GOF를 봤어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테스트를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건 뭔지 한번 봅시다. 지금 퀘스처네어를 만들었어요. 5개의 unrelated quality에 대한 퀘스천을 하고 있고 그래서 compared with the answers to each of the other sets chi-square test for independence를 통해서 significance evidence not independent인지를 보이기 위해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The number of tests the compiler of the questionnaire will help to perform if there are to compare every possible pair.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의 테스트를 돌려야 되는가? 그 다음에 모두가 5%라고 했을 때 10개?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choosing valid test 어떤 테스트가 더 적합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하고 또 테스트를 하고 또 릴라이어블한지를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한번 돌려봐라 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입 1과 타입 2 에러를 봅시다. 타입 1 에러는 뭐냐면 사실은 H0가 맞는데 그게 이제 리젝이 되는 에러를 말해요. 타입 2 에러는 사실은 H0가 맞지 않은데 근데 H0를 그 fail to reject 하는 테스트를 말해요. 이 두 가지는 다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테스트예요. 원래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좀 더 많은데 지금은 이 테스트가 뭔지 정도만 우선 알아둡시다. 예를 봅시다. 지금 타입 2 에러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 얘가 나왔는데 한번 보죠. 머신이 지금 컴포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널이 0.0이다 그리고 0.02보다 크다 라는 걸로 테스트를 좀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fault probability가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크리티컬 리전을 찾아봐라. 테스트를 지금 몇 개를 가지고 돌리는 중이죠? 사이즈 50. 그럼 50개를 가지고 바이노미얼을 해보는 거죠. 50에 그리고 0.02를 가지고 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리티컬 리전, 그러니까 x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큰 쪽으로 0.05가 되는 이 경계선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probability x가 도대체 뭐보다 커야 0.05보다 커지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0.05보다 작아지는가를 찾아볼 거예요. 0.05보다 작아지는 값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기를 돌려보면 스탯에서 디스트리뷰션에서 바이노미얼 CDF에서 50에 0.02 그리고 로어 바운드를 지금 현재 잘 모르겠는 거죠. 50 중에서 0.05보다 커, 그러니까 위에가 여기가 이제 99999 이렇게 될 텐데 50개 뭐 한 45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45개, 벌써 거의 없는 값이 돼버려서 한 35개 해볼까요? 35개도 굉장히 0.02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 25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10개를 해볼까요? 0.0이라는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네요. 그죠? 벌써 저러네요. 오? 여전히 3이면 안 되고 4부터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4부터가 크리티컬 리전이에요. 그러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probability of type 1 error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type 1 error는 뭐예요? 내가 널이 true라고 가정을 하는 상태에서 널이 true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테스트를 돌리는 중인 거죠. 이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데 얘가 널이 true인데 근데 널을 날려보내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probability. 이게 널이 true인데 널이 날리는 probability는 적인 거죠. 우리 지금 해보니까 1.78% 아닌가요? probability는 0.01776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번에서 이번에는 테스팅을 했는데 probability fault가 0.04가 나왔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probability of type 2 error 그럼 0.04에서
0.04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0.04가 true라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때 널이 사실은 true가 아닌데 널을 accept 하는 거니까, 널이 true가 아니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alternate이 true라고 보는 거니까 0.04가 true라는 가정 속에서 거기에서 지금 근데 accept를 하는 거죠. accept를 하는 거는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CDF에서 3보다 작거나 같다 0.04로 보고 (3보다) 작거나 같다 0에서 3까지로 본다. 0.861